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TV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곽동원입니다. 연초다 보니까 새로운 건강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 술 끊었어. 나 담배 끊었어.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요. 부황을 직접 집에서 뜨시는 분들도 계시고 뜸을 뜨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약초를 구해서 직접 달여서 드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민간요법, 그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의 민간요법의 허와 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요법은 보통 우리가 의료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간요법은 이제 사실은 그 한 가지 약재를 이렇게 복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뜸을 뜨거나 부항을 한다든지 또는 지압을 하거나 마사지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주술적인 미신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 관련된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들어가는데, 근데 민간요법은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한방에서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의학, 그 한의학하고는 조금 이제 구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민간요법은 어떤 그 임상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부터 이제 민간요법을 왜 사용했느냐?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그 이제 병원 가기 힘들었잖아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나 이럴 때. 그러면 멀리 있으니까 이제 가기도 힘들고 또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 집에서 알아서 이렇게 한 거죠. 한 건데,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보험도 잘 되고 어쨌든 이제 병원도 가까운데 요즘 같은 경우도 사실 민간요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그 편의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또 이제 병원 가기는 좀 귀찮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치료를 하면 또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상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맹신할 수 없고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잘 적당한 걸 잘 골라야 되는데, 그 대신 이제 그 민간요법이라서 다 무조건 이제 엉터리다 이런 건 아니죠. 그 중에도 보면 우리한테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또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효험이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잘 또 이렇게 보존을 하면서 이제 해야 사실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로 많이 하는 민간요법이 이제 어떤 이제 특정한 그 약재 같은 걸 먹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아이한테 녹용을 먹이면 애가 머리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 이제 틀린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제 녹용이 원래 귀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드려야지 이거 애들한테는 이제 못 먹인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체질적인 면으로 보면 그 소양인 애기한테는 또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 녹용이. 그래서 이제 소양인 애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아주 활발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분답다 그러죠. 경상도 말로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사실은 이제 녹용 같은 건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이제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진해 같은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진해가 사실은 그 한방에서 오공이라고 해서 이제 한약재입니다. 한약재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방의 그 요통에 보면 그 동의보감을 찾아보면 10종 요통이라 해서 10가지 요통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진해를 쓸 수 있는 요통은 이제 어혈요통이라고 해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고, 그리고 그 어혈요통에도 진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재를 섞어 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또 이 진해라고 하는 것은 몸이 허약한 사람들 쓰면 안 되는 약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풍을 예방하려고 하면 천마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천마만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천마가 어느 정도 그 뇌 혈액순환 이런 데 도움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마찬가지로 중풍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 천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분 중에서 한 가지이죠. 그래서 다른 약재랑 이제 섞어서 쓰셔야 되고,
천마만 드시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임상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잘못 쓰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증상이라든지 또 체질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전문 한의사들하고 이제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다음으로 보통 많이 하는 게 몸이 피곤하다,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보약이죠. 보약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몸에 전기가 부족할 때 이제 허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그 허증 같은 경우는 기혈음양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부분에서 이제 허증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허, 혈허, 뭐 음허, 뭐 양허 이렇게 기혈음양 이렇게 해서 허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증상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약을 다른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허나 혈허보다는 이제 음허나 양허가 조금 더 심한 상태인데 더 심한 허약한 상태인데 그래서 기허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삼이 들어가 있는 약을 쓰는 거죠. 그리고 혈허에는 우리가 뭐 당귀청궁 이런 약들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음허에는 이제 숙지황이라고 하는 약을 쓰고 그다음에 양허라고 하는 데는 이제 건강이나 부자라고 하는 그런 약들을 쓰니까 그런 이제 증상을 이제 맞춰서 사실은 이제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증상에 따라서 약을 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체질에 따라서 또 약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체질에 따라서 그 병의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춰서 뭐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기혈이 부족한 소민이라든지 또 태이민 같으면 이제 노폐물 배설시켜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보약을 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가피나 모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처방들을 많이 쓰고요. 소양인 같으면 이제 숙지황 들어가 있는 약들 쓰죠. 태이민은 이제 녹용이나 이런 약들을 되게 이제 씁니다. 그리고 소민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삼이라든지 뭐 계피 이런 것들을 쓰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보약을 쓰더라도 이제 증상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또 체질이 확실한 분들은 또 체질에 따라서 보약을 드실 수가 있는 건데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몸이 피곤한 게 어떤 병이 있어서 피곤한 거를 사실은 생각하셔야 된다고 해요. 자기가 만성적으로 어떤 뭐 당뇨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결핵이라든지 어떤 질환이 있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 질환을 먼저 치료를 일단 해야 되겠죠. 해야 되니까 그 질환을 치료하고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약을 이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인데 또 지나치게 또 보약을 많이 먹게 되면 또 몸에 더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양약을 쓰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또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혈전 용해제라든지 이런 거 되게 이제 저기 심장병이 있거나 뭐 중풍 있는 분들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은 또 한약에도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혈당이 높은 경우에 또 이제 보약을 잘못 쓰게 되면 또 이제 혈당이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고 대개 보약 같은 것들은 이제 공복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식전이라든지 적어도 식사가 난 다음에 뭐 1시간 이후라든지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 먹게 되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식후 30분에 먹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의사항들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약재들을 술에 담궈서 되게 우리가 이제 약술 같은 거 만들어 먹죠. 만들어 먹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한약재는 대부분 어디다 달이죠? 물에 달이잖아요. 예, 물에다 넣어서 끓여가지고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을 이용해서 이제 성분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 성분은 되게 이제 그렇게 추출하는 거고 만약에 약술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알코올에다가 약재를 집어넣어서 알코올에서 뭔가 추출이 되는 건데 물에서 추출되는 그 성분하고 알코올에서 추출되는 성분이 조금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되게 이제 한방에서 한약 쓸 때도 보면 물에다가 술을 넣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넣고 반을 넣고 술을 반을 넣어 가지고 약재를 또 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그 이제 어혈이라든지 되게 이제 그 몸에 나쁜 피 같은 거 있는 걸 제거하는 그런 약재 쓸 때는 사실 이제 그 물하고 술을 반씩 넣어서 사실 이제 끓입니다. 끓이는데 끓이면 되게 이제 술은 되게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알코올에다 담그는 것들은 이제 그 뭐 나쁜 피를 제거하는 뭐 이런 성분들이 또 조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거는 보통 한방에서 되게 이제 한약 먹을 때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술을 먹게 되면 그 간에서 어쨌든 그 대사되는 그런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먹고 한약을 먹게 되면 한약도 마찬가지로 위에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서 작용하게 되는데 빨리 대사가 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약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흡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술 먹을 때 뭐 한약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약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추출되는 성분이랑 알코올에 추출되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술에 담그는 게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입시 시즌이나 이제 그 수험생이 있는 부모님들이 항상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저런 이제 뭐 이제 그 총명탕이다 뭐 공진 이런 거 되게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되게 그 총명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그 건망이라고 해서 이제 건망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이제 처방인데 실제로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총명탕 먹으면 1000개를 외울 수 있다. 1000가지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마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약재들이죠. 약재들이니까 보통은 이제 달에서 먹기도 하고 이제 분말로 해서 이제 물에 태워서 먹기도 합니다. 하고 공신당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그 이제 간허라 그래서 이제 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피로하면 되게 간이 안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그 피로 현상, 특히 이제 몸의 근육에 여러 가지 피로 현상 같은 게 있을 때 그 공진단을 되게 이제 쓴다고 얘기를 하죠. 공진단은 이제 그 알로 이제 그 환약으로 해서 되게 이제 먹는 거죠. 먹는데 그 공진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성분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사향이 들어가느냐, 뭐 침향이냐, 목향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다시피 사향이 제일 비싸니까 사향이 들어가면 비싸고, 그다음에 침향이나 목향이 들어가면 좀 저렴한 거예요.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이제 비싸다고 하는 것은 뭐 사향이 들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총명공진단 이렇게 또 누가 붙여서 이렇게 파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공진단 만들 때 앞에 그 총명탕이 들어간 약재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그 환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뭐 기억력 증진이랑 뭐 체력 증진 같은 거를 같이 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 이걸 먹느냐면 결국은 이제 기억력 증진이든 체력 증강이든 간에 그 수험 기간 중에 드셔야 되겠죠.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뭐 내일 시험 보는데 뭐 그 전날 먹는다든지 뭐 시험 당일날 그 사실은 뭐 그게 아마 별로 이제 영향을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험 전날이나 당일은 이제 긴장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뭐 정시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차라리 쓰시는 거고, 총명탕이나 공진단은 이제 그 수험 기간 중에 기억력 증진이나 체력 증진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그 이제 한약 성분 중에서 어쨌든 다이어트에 뭐 도움이 되는 한약재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다이어트 살찌는 것도 약간씩 이제 원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주로가 제일 많이 이제 살찌는 분들이 되게 식탐이 있고 뭐 많이 드시는 거죠. 많이 들어서 살찌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사실은 이제 살찌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몸에 열이 많고 성질이 급하면서 살이 또 이제 찌는 그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되게 많이 드시고 이제 살찌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독소를 배출한다, 노폐물 배출한다 이렇게 해서 땀이나 대소변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빼내야 되는 겁니다. 빼내야 이제 치료가 되는 건데, 그 대신 이제 식탐은 없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먹지 않는 데서 살찌는 이런 사람들은 그 몸의 그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독소 배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 시키게 되면 사실 이제 건강을 이제 해치게 되는 거죠. 해치게 되고, 그리고 몸에 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몸의 열을 어쨌든 제거시켜 줘야지 이제 살이 이제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또 그 다이어트 약 중에 보면 마황이라고 하는 그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마황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뭐 약학적으로는 뭐 에페드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도 빨리 하고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 땀도 나게 하고 이제 이런 기계에서 노폐물 배출시키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제 마황은 사실은 이제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마황 들어있는 약을 잘못 먹고 사람들이 많이 또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태염 체질한테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태음인인지를 가리셔야 돼. 그리고 소양인이나 소음인 이런 사람들한테 마황을 쓰게 되면 사실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태음인이라도
몸에 열이 많은 태이미는 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쌀 쓰면 상당히 그 이제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약재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되게 하는 얘기가 살찐 분들이 이제 핑계를 많이 대죠. 아, 나 옛날 어릴 때 한약 잘못 먹어서 살이 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는 약간 그 이제 편견이 다들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약은 이제 보약 성분이다, 뭐 보약을 먹이니까 살이 찐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잘 아는 의사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뭐 수술 후에 우리가 한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살 안 찌도록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마 한약에 대한 어쨌든 그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약간 잘 드시는 분이 자기가 잘 먹으면서 또 그 한약 먹으면 또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는 약을 쓰면 이제 꼭 한약이 살을 찌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말라서 살이 또 찌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살을 찌우는 게 더 힘들어요. 살 빼는 것보다 힘든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위장이 약해서 되게 살이 이제 안 찌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 같은 걸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잘 먹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자기가 먹는 것 이상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활동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위장에 뭐 열을 제거시켜야 된다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그 알로에 같은 것들을 이제 먹이면 이제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한테 살을 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찌는 거는 어쨌든 그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3개월, 6개월 정도 아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약을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효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뭐 부항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부항은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피부 표면하고 조직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음압을 줘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그 몸 안에 있는 이쪽에 노폐물 같은 걸 이제 빼는 건데 그래서 뺀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몸에 뭘 보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방에서 말하면 앞에 그 보약은 허증이다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실증인 거예요. 실증. 그래서 몸이 실하고 뭔가 몸에 나쁜 노폐물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제 부항을 이제 떠야 되는 거죠. 떠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허약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몸에 그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장 부위라든지 이렇게 정맥이 노창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압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감염이죠. 감염이니까 항상 그 소독을 해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부항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되게 그 물집이 생기잖아요. 세게 하고 오래 하면 그 일종의 화상을 입는 건데 그래서 몸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태를 보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뜸도 많이 하시죠. 뜸도 많이 하시는데 그 뜸은 되게 직접구하고 간접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구는 이제 바로 살에다가 이제 직접 이제 뜸을 뜨는 거고 간접구는 이제 간접적으로 옛날에는 거기다가 마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소금이라든지 이런 걸 깔고 되게 뜸을 떴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전기로 해서 이렇게 막 간접적으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뜸 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뜸은 대부분은 이제 몸을 보호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방법인데 그 대신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려고 뜸을 뜰 것 같으면 낮은 온도로 꾸준하게 은근히 뜨셔야 되고 만약에 몸에 약간 기운을 뭔가 좀 조절하려고 하면 뜨거운 온도로 잠깐 이렇게 자극을 세게 주는 뭐 그런 방법들을 하는 거죠. 하고 대부분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얼굴이라든지 뭐 머리 이런 데 하면 안 되겠죠. 화상 입으니까 문제되고 그리고 이제 심장이 너무 가까운 쪽에다가 또 하셔도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허리나 등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번 떠도 되죠. 그게 이제 좀 이제 자극이 좀 들어가는 데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온도에 따라 다른데 이제 요즘 나오는 그 전기기구 같은 건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45도 이상은 안 올라가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45도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이제 화상을 입게 되니까. 그래서 40도 이하로 하면 한 1도 정도 화상이라 해서 약간 빨갛게 정도 되는데 그치는데 결국 이제 50도, 60도, 70도, 80도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뜸 뜨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너무 뜨겁게 자극을 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 뜸을 이제 뜨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 부위에서 이제 마찰이 많이 되는 부위죠. 그러니까 손이나 엉덩이 이런 데 뜸을 떠서 화상 입으면 계속 이제 만지고 이제 부비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몸에 열이 많이 생기거나 또는 이제 목욕하기 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혈압이 높다든지 임산부 또는 생리 중이라든지 또는 이제 당뇨병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뜸들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뜨는 거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고 간접구를 해서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민간요법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한 3가지 정도 뽑았는데 간장 질환에는 이제 녹즙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많이 드시는데 그 녹즙이 사실은 이제 성질이 차요. 성질이 찬 것들은 대부분 위장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분 중에서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사실은 이걸 드실 때 조심해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땀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우나에 간다든지 소주에 고춧가루 태워서 드시는데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몸의 진액이 좀 이렇게 고갈시킨다든지 또 몸이 찬 사람들은 도리어 더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이제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이 잘 부으면 되게 호박 같은 거 많이 드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호박은 몸이 허약하면서 붓는 사람들한테 쓰셔야 된다고요. 성질이 이제 호박이 맛이 달달하고 이제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잘 몸이 허약하지 않고 몸이 약간 실하면서 몸이 이제 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쓰게 되면 도리어 더 이제 몸이 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이제 그 한방요법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처음에 발을 삐게 되면 피를 빨리 내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이제 급성기죠. 보통 한 24시간 이내에 부기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피를 빼셔서 하시는 것이 훨씬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부기도 없고 만졌을 때 열도 없을 때는 사실은 이제 피를 빼시면 안 되죠. 그리고 금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한방에서 하는 그 이침요법이 되게 효과적인데 그래서 되게 한 3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4, 5 정도 하시면 담배에 대한 그 욕구도 감소하고 담배 맛이 또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가 막힐 때 무즙을 이용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무를 갈아서 강판에 갈아가지고 그 즙을 이제 탈지민 같은 뭉쳐가지고 코를 이렇게 막게 되면 그 무즙 안에 되게 그 염증을 또 이렇게 해소시키는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코 막힘이 해소가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큰 문제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민간요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 어쨌든 그 민간요법에 이제 나름대로 좋은 것들은 저희들이 우리가 잘 발견해서 활용을 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맹신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마 조심하시는 게 아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사상 체질을 통해서 내가 타고난 체질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민간요법을 좀 현명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선생님. 예. 저는 사상 체질 중에 어떤 체질일까 궁금해졌거든요. 저는 제가 소양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체질일 수도 있나요? 음식 같은 거는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고기 좋죠, 고기. 예, 치맥 좋아하고요, 술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체중이나 이런 게 변화 같은 게 잘 되는 편인가요? 먹는 대로 찌고요. 굶는 대로 빠집니다. 한 5kg 정도는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땀 같은 것도 많이 흘리시는가요? 땀은 산에 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하면 많이 흘리는 편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 태음인일 제가 태음인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태음인이 되게 이제 몸에 여러 가지 그 식탐도 있고 예. 식탐. 예. 기름진 그런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특징적인 거는 이제 체중 변화. 예. 예를 들면 심한 분들은 한 10kg, 예. 15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체중 변화가 심한 분들도 어쨌든 그 태음인일 가능성이 예. 높죠.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땀 같은 거 많이 나시고 하는 거 보면 몸이 아주 차거나 그런 건 아니시니까 네. 일단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태음인에 가까운데 예.
태민치고는 상당히 몸이 슬림하신 거예요. 네. 예. 저는 아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소양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예. 태음인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아마 노력을 예. 본인이 많이 하셔가지고 예. 몸 관리를 아마 예.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예.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특징들을 보면 네. 태민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자세한 거는 한번 오시면 예. 저희가 또 그 체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뭐 약을 복용해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네네.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정확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는 이제 소양인 같은 태음인이다라고 뭐, 예.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예. 태음인들이 우리나라에서 50% 정도로 굉장히 네네.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치킨, 돼지고기 같은 거를 피해야 할 음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고기, 어떡하죠? 소고기는 괜찮은데 예. 이제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많이 드시면 예.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 축적이 많이 되니까 예. 그 대신에 이제 운동을 네.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예. 나름대로 차를 먹는다든지 네. 운동하셔가지고 땀이나 대소변으로 좀 배설을 좀 잘 시킨다고 하면 예. 이제 어느 정도 또 관리가 될 겁니다. 예. 네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 핑계를 대고 앞으로 회식은 돼지고기, 닭고기 먹지 않고 소고기 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여성분들 이 사우나 가실 때 가방이 굉장히 큽니다. 바구니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 별게 다 들어있거든요. 부항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그거 사우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랑 병원에서도 하시잖아요. 네. 효과가 뭐 비슷할까요? 근데 되게 그 사우나에서 하는 방법은 네. 이제 피를 내거나 그런 방법은 아니고 예. 피부를 이제 매끈하게 한 상태에서 네. 그 부항기를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런가요? 해서, 예. 이동을 시켜서 제가 여탕에 가보질 못해서 이동시켜서 네네. 이제 그 이제 경맥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자극한다. 자극하는 거죠. 마사지 같은 거를 예. 일종의 부항의 그 음압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예. 뭐 이제 그렇게 자극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할 때는 이제 그 감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독 감염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제 어떤 약제든 어떤 치료법이든 네. 그 어떤 사람한테 또는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맞는 만병통치되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체질이나 자기 증상에 따라서 적합한 걸 잘 고르셔서 네. 그것을 이제 활용하셔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년맞이 특강 2부작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는 여러분들의 재물운도 쑥, 여러분들의 건강운은 쑥쑥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TV 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